안녕하세요. 호흡방입니다. 일요일인데 잘 쉬고 계신가요? 저도 그냥 의미 없이 쉬다가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또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호흡방 TV 다음 주를 대비하는 주식설 2019년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간단합니다. 내용은 1번 신라젠 하한가 바이오와 코스닥의 방향성을 그래서 신라젠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바이오하고 코스닥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신라젠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 신라젠이 팩400 임상 중단 권고에 하한가로 직행하였습니다. 코오롱 사태 이후 터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신라젠 팩400의 무너진 꿈, 의료계 증권가 예상했던 결과. 꼭 뭔 일이 터지면은 뭐 몰랐어 이러면서 예상했던 결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늘 그러거든요.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알면은 진작 얘기해주지. 꼭 이렇게 하한가 가서야 예견됐던 결과 싫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지난 2017년에 최고의 떡상승, 엄청난 상승을 한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하면 또 생각나는 기업이고, 그래서 2017년에 여기 보시면 8,900원, 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15만 2,300원까지 갔습니다. 15만 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한 9개월 만에 1611%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억 원어치 샀으면 16억이 된 거고 10억 원어치 샀으면 160억이 된 거고 1000만 원어치 샀으면 1억 6천이 된 거고 그런 겁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1611%. 이게 1000% 넘긴 것도 대단한데 이 기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또 어려운 건데 이게 9개월 만에 됐다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상승입니다. 이런 거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17년에 봤어요. 신라제 상승하는 걸로. 신라제는 그만큼 상징성하고 대중성을 지닌 기업입니다. 워낙에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모르던 사람도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신라제는 좀 매매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못 샀고 쳐다만 봤고 여기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나온 기업이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라제는 상징성과 대중성을 가진 기업인데 이번 사태는 이제 바이오 기업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코오롱 사태도 있었고 코오롱 티슈진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이오는 코오롱 대기업이고 또 그거를 보고 믿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연달아 사고가 나니까는 이거는 바이오는 신뢰할 수 없다. 투자하기 어렵다. 그런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안타깝게도 바이오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미래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이오가.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주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 10개 기업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중에서 10개 주 중에서 5가지가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이 바이오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퍼져버리면 개별 기업에도 안 좋지만 전체 시장에도 안 좋고 그러면 돈이 빠지면 코스닥 자체가 또 내려가고 또 코스닥이 내려가면 또 개별 또 안에 있는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 바이오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퍼지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비중을 봤을 때는 코스닥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 자체로도 안타깝지만 이 전체 시장에 이 바이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첨단 재생 1호법이 통과돼서 규제가 또 완화됐어요. 또 이에 따른 수혜제가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업계 수검 첨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포스트, 파미셀 이런 거 저가권에서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자, 코스닥은 그래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각 기업마다 각계 전투의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투자자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이 바이오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 흔들리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기업마다 이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2번 넘어갑시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 쉽게 사그러지지 않은 소재지만 1번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제외하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주가도 엇갈렸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일본이 제안하는 관련 소재 주하고 그 다음에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그 반사이익을 보는 일본 불매운동주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일본 불매운동주가 움직임이 큽니다. 크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탁탁 잘 튀어져서 뭐 단타도 치기 좋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곧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가 강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만큼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게 현재 이 일부 불매운동주가 상승한 만큼 그만큼이나 그 이상을 실적이 받쳐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모나미 여기 보시면 153% 올랐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도 일본 맥주 그 반대 국부로 해가지고 173% 올랐고 여기는 200%도 넘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150%, 170% 이렇게 올랐는데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 이렇게 이걸 유지하려면은 이거만큼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개선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렇게 이 주가만큼 또 앞으로 이 주가가 또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더. 하지만 그만큼 실적이 받쳐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은 회귀하지 않을까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재 일본 그 수출자 소재 관련주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국산화를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원화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 수혜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게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터지는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정청 1보복 전화위복 계기 3자 소재 부품산업 집중 육성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좀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주가도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는 흥분된 마음을 내려놓고 옥석을 가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흥분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격앙돼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흥분하면 상태에서는 좋은 판단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정청도 물론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도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볼 때가 아닌가, 옥석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찾아보겠지만은 알려주세요. 뭐 저도 이제 뭐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려주시고 6번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정치적 이슈 그리고 지금 이게 막 모남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정치적 이슈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기업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귀한다는 거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실적 개선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 이슈에 의한 상승과 하락은 기업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거를 이 기회에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3번 어지러운 장세에 대한 대응. 1번 경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자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100가지 듣는 것보다는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이 환율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1200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가면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여기서 좀 다시 내려가면은 좀 안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환율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뭐 일본 이것도 많이 올라 일본이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재산이 그 평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환율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그 주식이라는 한 가지 섹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는 주식은 하락하는 경향이 짙었고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돈이 이동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러나 엔 같은 화폐 올랐죠? 샀으니까 오른 거니까 그런 화폐로 갈 수가 있고 금은 원유 같은 원자재로 뭐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이제 앞으로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다 이런 게 올랐어요. 금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42,000 뭐 그 선에서 지금 55,000까지 됐으니까 많이 올랐고 은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런 뉴스도 있어요. 트럭 몰고 와서 8억 주식 은을 8억 원어치 샀대요. 차떼기 은 투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도 있고 원유는 다행입니다. 좀 하락해가지고 이 8월 1일 날 8%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그나마 원유가 좀 낮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과거에 이쪽에 막 투기가 몰리면서 막 150달러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환율이 안 좋은데 원유까지 높아버렸으면 정말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원유는 그나마 좀 낮아서 다행입니다. 원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비트코인도 올해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여기 350만 원 정도 되다가 1600만 원 찍고 지금 1260만 원인데 이것도 뭐 비트코인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일로 또 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이 왔을 때는 혼란은 그동안 하락했던 주식이 가격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주가가 빠지고 막 그렇게 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정상화가 되면은 주가가 오르면서 원래 자리로 가면서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현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상화되면 주가는 다시 또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시기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5번 현재는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그 해외 증시와 비교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건데 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외까지 어려워진다면 상황은 훨씬 더 가중되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별로 없으면 이 정도에서 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예로 들고 온 건데 도이치뱅크
그러니까 지난 4년 안에 뭐 제일 안 좋다는 거죠. 분기 실적이 그런 거고. 도이치증권 국내 사업 철수. 해외도 이렇게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도이치뱅크가 뭐 도산했다 이러면은 해외 증시도 뭐 출렁이겠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 또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글에서 어떤 판단을 정하고 언제면 반등할 거다. 이제 반등할 거다. 뭐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표로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게 단순하게 확신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8번. 주식에서 최고의 호재는 주가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이 기회를 기업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투자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극단적인 포지션을 잡는 건 피해야 됩니다. 뭐 몰빵을 한다든지 뭐 빚을 내서 뭐 더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1번 신라젠 하한가로 바이오와 코스닥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각계전투 모드라서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가 분위기에 휩쓸지 말고 각자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 그 얘기고 2번은 정치적 이슈에 의한 상승과 하락은 기업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이걸 또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그거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흥분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고 3번 지나친 낙관과 비관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합시다. 그래서 이거가 단기적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지금 내리는 것보다는 판단을 좀 유보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너무 낙관해도 안 좋고 너무 비관해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냥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는 좀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